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종로 원패스 HSK 김주환 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HSK 5급 쓰기 파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볼 내용은요, 우리 주요 어법 중에 하나죠.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받자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받자문의 문제가 조금 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달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받자문의 출제 포인트 4가지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받자문에 대해서 볼 텐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법적인 거 공부를 할 때 이제 어순을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어봐,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이다. 외워서 자꾸 대입을 해서 문장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기본 어순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서 여러분들이요. 받자문의 구조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받자문의 반응 품사가 여러분 바로 뭐죠? 계사입니다. 그죠? 계사는 여러분 혼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명사나 대명사어휘랑 같이 와서 무슨 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계사구를 만들어서 수어를 꾸며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받자문의 발을 보는 순간 빠르게 계사구를 체크하시고 수어를 연결해주는 첫 번째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받자문의 기본 어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주어가 나올 거고요. 발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계사니까 열어주시고요. 목적어랑 같이 와서 계사구를 달아주는 거고 받자문이처럼 동사 수어를 꾸며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평서문이 아니라 받자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처치했습니까? 라는 처치한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받자문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 수어만 혼자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결과가 이렇게 됐다. 바로 결과를 대줄 수 있는 기타 성분들을 반드시 수반해 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문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把 계산이가 열고 这本书 이 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칸 봐가지고 결과가 완 끝났습니다. 칸 완러 다 봤습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받자문의 반은 계사구 열고 해석하실 때는 을룰로 받아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다 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받자문의 기본이 되는 기본 어순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받자문에서 이제 부사하고 우리 조동사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많은 학생들이 역시 부사는 받자 앞이야, 조동사는 받자 앞이야 외우는데 이제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사 역할 하는 애들이 부사도 있고 조동사도 있고 계사구가 있습니다. 요 아이가 세 개가 동시에 나와버리면 어순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부족의 어순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사하고 조동사는 계사구 앞에 붙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받자 앞에다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어가 나오는 거고 똑같습니다. 발을 보는 순간 계산이가 열고 목적어랑 같이 와서 계사구 닫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동사수로 꾸며주고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처치했습니까? 라는 결과를 강조해 주는 거니까 동사 다음에 반드시 기타 성분을 달아준다라는 거죠. 기본 어순 받자문에서 우리 부사하고 조동사의 위치는 부족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 여러분? 부족이다. 따라서 부사하고 조동사는 어디 앞에 위치를 시킨다? 받자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문 한번 또 볼게요. 제가요. 把 계산이가 열고 这本书 이 책을 看完了 다 봤습니다. 이징이란 부사는요 해석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부사는 위치가 어디 앞에 와줘야 된다고요? 받자 앞에, 계사구 앞에 붙어줘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주어랑 바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어랑 바가 붙어있으니까 그 사이에다가 부사를 넣으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문제를 바꾸는 행위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럴 땐 센스 있게 또 부사를 어디다가 위치를 시키면 될까요? 그렇죠. 동사수로 앞에다가 위치를 시킬 수 있다더라. 단 조건이 주어랑 바가 붙어있을 때만 반드시 그렇게 문장을 완성하자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가서. 자, 세 번째는 동사 다음에 제가 아까 기타 성분이 온다 그랬는데요. 이때 기타 성분으로 자주 나오는 이런 고정 격식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나오고요. 바 다음에 목적어까지 계사구 열고 닫고 뒤에 동사수러가 나올 텐데 동사수러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이 많이 붙을 거예요. 짜이나 따오가 붙을 겁니다. 그럼 짜이나 따오도 얘네도 바로 품사가 뭐가 되는 거죠? 계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간, 장소랑 같이 결합해서 계사구가 되고 동사 뒤에 붙어서 이렇게 보어 역할하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동사 짜이따오 시간 장소다. 동사 짜이따오 시간 장소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가서 자, 게이가 나옵니다. 게이도 역시 계산이견 열어주시고요. 누구누구에게 대상과 같이 결합을 할 거고요. 받자문에서 동사수러 뒤에 붙어서 역시 기타 성분으로 쓰일 거예요. 보호 역할을 할 거고 동사 게이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정이 있습니다. 정은요.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얘는요. 결과 보호로서 뒤에 누구를 받아줄 것이다. 변화된 결과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건 조금 입에 많이 붙여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동사 짜이따오 시간 장소다. 동사 게이 대상이다. 동사청 변화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다 일종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무슨 보어입니까? 결과 보어이기 때문에요. 러의 위치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도 있어요. 동사 짜일러, 동사 따올러 이런 구조로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면 러가 딱 보이면 그냥 문장이 자꾸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동사 짜일러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뒤에 시간, 장소 결합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게일러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대상이랑 같이 결합을 하셔야 되고 동사 정러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변화된 결과랑 같이 결합을 시켜줘야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문 보고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가서 我제가把这本书 이 한 권의 책을 放 놓았습니다. 동사자의 장소 어디에다 놓았습니까? 桌子上 책상 위에다가 놓았습니다. 이어서 我제가把这本书 이 책을 借 빌려줬습니다. 给朋友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마지막 我제가把这本书 이 책을 翻译 번역했습니다. 翻译成 중원 중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이제 고정 격식처럼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우리 바는요 이렇게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런데 바가 이제 서면어로 쓰이는 애가 있는데 이제 서면어로 쓰였을 때 어떤 단어로도 바꿔서 출제가 되냐면 요 찌앙이란 단어로 바꿔서 출제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네 번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포인트다. 그래서 찌앙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사로서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지만 얘가 바로 받자문에서 바랑도 동일한 아이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시고서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응 품사가 계사다라는 거 계사구 열어서 수어를 꾸며줄 거고요. 주어가 목적을 어떻게 처치했냐라는 결과를 강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반드시 기타 성분을 수반해 줘야 된다. 부족이 부족입니다. 부사구 조동사 어디 앞에 위치시키셔야 돼요? 그쵸? 계사구 앞에 받자 앞에 붙여주는 거고 만약에 시험에서 우리 주어랑 바, 즉 주어랑 계사가 붙어있을 경우엔 그 사이에 부사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센스 있게 걸을 때 부사를 동사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정 격식 세 가지 패턴도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동사 짜이따오 시간 장소, 동사 게이 대상이다, 동사청 변화된 결과다. 러가 그 사이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장을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끝에 여러분 마무리 작업까지 확실히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가 여러분 서면어로 어떤 단어로 대체해서 나올 수 있다고요? 그쵸? 찌앙이란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더라. 이 네 가지 포인트 기억하면서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덩어리에서 5덩어리로 쪼개져 있을 것입니다. 자, 쪼개져 있는 애들을 자 이제 분석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我不小心 자, 不小心이라는 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조심하지 않았다, 부주의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무엇을 했다라는 구조가 될 거고요. 주어 형태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虚乎입니다. 虚乎라는 건 바로 주전자가 되는 거고요. 打翻 여러분 따는 동사니까 V라고 체크하시고요. 우리 손으로 하는 동작 동사가 되는 거고요. 따 다음에 이처럼 또 다른 동사가 붙었다라는 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다. 바로 무슨 보어다? 결과 보어다. 판이라는 건 이제 뒤집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뒤집다 혹은 해집다. 그래서 따 어떤 동작을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됐다. 결과 보어가 될 것이다. 그럼 결과 보어라는 건 이미 완료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니까 뒤에도 누구랑도 같이 올을까요? 너랑도 같이 와서 뒤집어졌다, 엎질렀다. 打翻了 이런 구조가 될 것 같고 또 오른쪽으로 보니까 러가 여러분 부인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바가 나왔습니다. 바를 보는 순간 바는 품사가 뭐라고요?
개사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냥 눈으로 보고 개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사니까 열고 닫아서 무슨 구를 만들어주자? 개사구를 만들어주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로를 먼저 찾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따,판, 러까지 같이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개사구를 만들 겁니다. 빠부터 개사구 열고 닫아줄 거고, 명사형의 쉬후랑 같이 와서 주전자를 어떻게 처치했습니까? 라는 처치한 결과를 나타내줘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개사구가 이처럼 수로를 꾸며주는 구조가 돼야 돼서 빠, 쉬후, 주전자를요, 따,판,러, 엎질렀습니다. 그죠? 엎질렀습니다. 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엎질렀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괜찮죠? 정답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不小心 조심하지 않아서 把水壶 주전자를 다翻了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에서 我하고 不小心이 분리되더라도요. 不小心은 얘가 이제 부사, 수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에다라는 어순 생각하시면서 어디 앞에 여러분 위치시키셔야 돼요? 그렇죠. 개사구 앞에, 받자 앞에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두 번째로 가서 역시 쪼개져 있는 애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징하면 이미 벌써 부사입니다. 부사는 수로 앞인 거고요. 개사구가 있으면 다 같이 또 뭐라고 여러분? 부족에다, 부족에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相关하면 관련, 相关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관련 명사다, 相关资料 관련 자료다라는 거고요. 러 하면 이제 그가 되는 거고, 러랑 같이 붙었기 때문에 얘가 왠지 문장 맨 끝으로 붙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어서 빠가 나왔습니다. 계산이니까 열고 닫아주시고요. 내가 되는 거고, 파 하면 보내다, 전송하다, 계산이니까 열고 닫아 역시 개사구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분석하는 게 여러분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만 되면 문장 완성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석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로를 먼저 찾는 거죠. 파 동사가 수로가 될 거고 뒤에 게이가 붙었으니까 게이 다음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붙어줄 거다라는 느낌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개사구 만들 겁니다. 빠가 계산이니까 열고 닫아서 相关资料 관련 자료를 어떻게 했다. 그죠? 관련 자료를 어떻게 했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럼 다 됐습니다. 把相关资料 관련 자료를 방금 찾아던 수로랑 연결을 해서 파 보냈습니다. 그럼 동사 게이 다 같이 뭐라고요? 대상이다. 그럼 파给他了 그에게 보냈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누가 보냈습니까? 내가 보냈는데 우선 여기서 주어는 딱 맨 앞으로 빼면 되는 거고요. 이징이란 부사의 위치만 딱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아까 뭐라고요? 부족에다, 부족에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러분? 부족에다, 부족에다. 따라서 이징이란 부사는 어디 앞에 여러분? 개사구 앞에, 받자 앞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방금 찾았던 주어 앞으로 쭉 빼시면 이 문장이 완벽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징 이미 벌써 把相关资料 관련 자료를 发给他了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와 함께 이제 받자문의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 4가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 관련된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받자문이 나왔던 걸 쭉 분석해보면요. 이 4가지 출제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7월달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중국어 문장을 보면 받자문은 여러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받자문의 구조 잘 보시고서 공부해 주시면 나중에 중국어 공부할 때도 도움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우리 7월 14일에서 모두 고득점을 합격하길 바라면서 오늘 적중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